자, 일단은 이 현대바이오라는 종목을 왜 900만 주를 거래량, 기준 거래량을 잡아들였는지, 또 2천만 주가 거래가 되면은 그게 넘어가면은 상한가까지도 한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라고 한 이유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방금 동영상 부분을 뭐 쭉 놓고 보셨다면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아, 그래서 거래량의 기준을 잡고 종목군의 기준을 잡는구나. 오늘 사실상 하나생명이 하락 반전되고 HMM도 오늘 기준에서 1.73% 눌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그 22일의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이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가 얼마 움직여요? 20% 움직이죠. 근데 사실은 오장 늦게 움직여서 따라붙기가 어려웠단 말이에요. 또 어제 같은 경우의 기준에서는 현대바이오가 갭상승 이후에 양봉, 그리고 꼬리 달고 내려오고 음봉으로 미끄러져서 매매하기가 원활치 않으셨을 겁니다. 사실은 하나생명 같은 경우 3,500만 주가 1,000억 좀 넘겨요. 원래 이제 3,000억 기준을 잡아들이다가 1,000억 수준이니까 이거는 이제 추세 매매도 볼 수 있다라고 했는데, 오늘 뭐 전체 시장 흔들리면서 오히려 이제 또 금리, 미국 시중 금리 인상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강세를 띨 것으로 예상했는데 강세를 띄다가 미끄러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만 주력주의 SK하이닉스의 기준에서의 흐름을 잘 잡아가고, 그리고 현대바이오의 900만 주, 2천만 주 이러한 기준 거래량, 또 우리 기술 투자의 기준 거래량, 이런 부분을 교육을 잘 받아서 대처하면은 오늘 같은 현대바이오에서의 수익을 많게 가실 수 있다. 오늘 같은 기준이 뭐길래 그러느냐라고 하시면, 오늘 기준에서의 현대바이오는 대단했죠. 상승률이 대단한 게 아니에요. 뭐 상승률 기준에서는 예를 들어서 상한가 기준에 이러한 종목군들도 있는데, 골든 센츄리, 소리바다, 뭐 기네마스터, 뭐 한농화성, 팜스토리, 한네트, 솔직히 제가 평상시에 듣도 보도 못한 종목군도 포함되어 있어요. 키네마스터는 뭐 뭔지 잘 모르겠고 사명을 바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골든 센츄리나 소리바다는 제가 알기로는 뭐 시가총액이 좀 작지 않을까요? 어찌됐건 현대바이오의 오늘 흐름이 긍정적이라는 거는 오늘 전체 시장 상승률의 7이라는 거, 그리고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이 두 번째로 많았다는 거, 그리고 시가총액 1조 이상 250개 이상의 종목 중에서 현대바이오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는 거, 대단한 거죠. 근데 그것을 어제 기준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들여다보실 수 있었고, 또 오늘 기준에서 그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었고, 그죠? 이거 하나생명이네. 제가 방송에서 계속 현대바이오 17일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돼 있고, 일본 기준에서 2월 22일의 기준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다시금 놓고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까요? 현대바이오의 기준점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한번 보시죠. 지금 그 요게 요 수익률이 2007년도 대우증권, 지금 미래셋으로 합병이 됐죠. 대우증권의 2007년도 10주 동안의 수익률 7,681%, 76배, 뭐 상상을 초월하죠. 1억짜리 계좌입니다. 마스터즈리그가 1억짜리 계좌. 우리 합리담님이 3천만 원짜리 계좌로 수익률을 3위 입상을 하셨고, 제가 이제 1억 계좌로 1위. 세계 기록 다 깬 거죠 뭐. 네이버나 조선 인물 검색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게 해서 뭐 도서 내고, 이게 이제 증권 카드. 이게 SBS, CNBC하고 대신증권 기준에서의 수익률. 대형주에서도 수익이 나온단 말이에요. 분명하게 이렇게. 예? 이게 2015년도 MTN TV 방송. 결이 다르죠.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보시는 종목군들 기준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게 2016년도에 서울경제TV 종목 보세요. 다 1조 이상짜리. 1조 이상짜리 종목에서의 기준입니다. 마찬가지 2018년도의 기준입니다.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때 시장 흐름에 맞게 대처를 하면 돼요. 그때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때 기준은 뭡니까? 현대건설을 경협주라고 부르면서
현대건설에 대한 변동성을 시장에서 논하고 있을 때죠. 이게 이제 2020년 작년 10월 30 작년 1조 이상짜리 종목. 그리고 나서 이제 10월 말 이후에 11월부터 해서 이제 시장을 그러면 바뀌죠. 1조 이상짜리 종목에 어떻게 됐어요? 그 이전에는 지금의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이 당시에 윤정두가 악을 쓰고 방송에서 사라고 그랬나요? 저때 당시에 방송 보시면 윤정두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악을 쓰고 뭐 매수하세요 이런 경험이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의 기준에 올해 1월 22일 뭐 이럴 때 보시면은 1조 미만짜리 종목도 있습니다만 1조 이상짜리 종목. 박수경제 TV도 혼나야 돼. 저거 방송 화면을 본인들의 전자칠판 밑바닥도 제대로 못 잡아놓는 사람들이 어딨어. 어찌됐건 박셀바이오의 그 11월 2일 이후의 변동성도 있지만 저건 뭐 우리가 얼마나 들어갔겠어요. 또 SK이노베이션은 이상하게 최근 들어서는 잘 안 들어갔어요. 그죠? 작년에는 그래도 띄엄띄엄 들어갔었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만도, LG전자, 뭐 기아차 눈에 보이는 흐름의 기준에서요. 만도, 그 다음에 뭐 SK이노베이션 작년 기준에서의 기준, 그 다음에 기아차. 실질적으로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었던 거. 이런 거죠, 다. 이런 거는 이제 11월 25일 날 상한가 수익 내고, 요것도 상한가 수익 내고, 막판에는 결국은 뭐 손절 처리하고 나왔지만은 뭐 저거 10,000원 미만에서부터 신풍제약은 뭐 지속 교육을 해드렸죠. 그러니까 교육을 해드릴 때 여러분들과 저와의 약속이 명확해야 돼요. 이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11월 이후에 210%씩이나 올라왔습니다만 명신산업은 우리가 공략을 안 했냐 이거예요. 박셀 피플부터 해서 이거 2만원대 3만원대부터 농담 아니라 10월 말 11월 초에 그게 이제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폭발적인 시세 흐름이 나올 때 그럴 때 다 잡아들인. 그러고 나서 뭐 명신 오늘 같은 날 뭐 인바이오 같은 경우 또 움직였지만 시가총액이 작죠. 창피하죠. 현대바이오도 이렇게 들이지만은 비중을 그렇게 월등히 들이지 않습니다. 대웅도 뭐 어제 변동성 이후에 오늘은 어떻게 됐나요? 오늘은 뭐 그닥 눈에 띄지 않는 것을 보면은 아마도 좀 밀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국은 만도, LG전자, 또 현대위아, 기아차, HMM. 현대위아도 사실은 만도가 있어서 우리는 그닥. 그 다음에 SDI는 이제 개별 매매 기준 오늘 좀 충격을 받았고 LG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현대바이오의 오늘 거래대금이 7위 또 거래대금이 2위 상승률이 7위 전체 시장에서 그리고 거래대금이 2위 시가총액 1조 이상짜리에서의 1위. 근데 사실 우리는 지금 기준에서는 작년이면은 의약품 비중 뭐 수익으로 5%도 들어가고 합니다만 이번에는 그렇게 기준을 잡아들이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사실은 장중에 이렇게 들여다다 봤다면 그때 제가 봤을 때가 한 6% 등락이었을 텐데 그때 이제 SK 하이닉스에 대한 전략 부분을 우리가 다 잡아가고 있고 사상 최대치 고점 찍었잖아요. 그것을 14,000명이 계시는 카카오톡방에 올려드려라라고 했는데 그 자체가 또 장중에 직원분들이 여러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잘 전달이 안 돼가지고 그거 이제 전략 잡아드리느라고 어차피 현대바이오 교육 동영상 찍어봐야 뭐 사실상 뭐 매매 사인까지 드려서 편히 비중을 드리는 건 아니니까. 결론은 조금 전에 이제 보여드린 것처럼 21일 날 일요일 날 야간에 현대바이오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면서 이래 요래 대처하시면 됩니다라는 기준을 잡아드렸죠. 또 이미 12월 26일 날 다른 게 아니에요. 뭐 저 바닥에서 잡아드렸다. 아예 그걸 논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걸. 그럼 논하는 게 뭐하냐? 논하는 논조의 기준이 뭐냐라고 했을 때 12월 요때부터 해서 거래대금이 수반됐다는 거예요. 거래대금이 수반됐는데 그게 끝나지 않고 계속 거래대금이 유지되면서의 강세. 뭐 여기서 꼬리 달리고 운봉이 달지라도 그 다음에 또 거래대금 유지되면서의 강세. 이런 흐름들이 진행되다가 거래대금이 이제 다소 뭐 주춤거리면서 눌린 목이다. 거래대금 실렸더라도 운봉이다. 그러면 안 보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돌리는 흐름. 거기에 관심의 기준을 잡을 수 있다. 다만 위험고지는 명확하게 해드린다. 야간교육방송의 2월 21일 기준에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 이게 지금 이 흐름의 기준이 900만 주, 2천만 주의 기준이 아까 영상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기준에서 대처됩니다. 지금 이제 영상 그 동영상 잡아드리는 요 동영상에는 21일 야간 교육은 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또 2월 2일 날 보시면 현대바이오 얼마를 잡아드려요? 1,500만 줄 잡아드리죠. 그러니까 기준 거래량을 이렇게 잡아드리면 여러분들이 하루에 적게는 3종목에서 많으면 5종목을 넣어드립니다. 적게는 3종목에서 5종목. 그럼 2월 달에 이미 현대바이오를 2월 3일에도 이렇게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죠? 2월 3일 개장 전에 야간 교육, 2월 2일 야간 교육 8시 15분, 2월 3일 08시 51분 이렇게 다 올려드리고, 2월 22일 날 900만 주, 2천만 주 올려드리고, 22일 날 또 개장 전에도 올려드리고, 그렇다면은 관심 종목에만 넣어두셨어도 또 12월 29일 날 이렇게 이때 얼마예요? 26,750원입니다. 그 이전에 교육을 해드렸기 때문에 아니 왜 이 종목을 못 잡으셨나요? 라는 기준에 이렇게 복귀교육까지 기준을 잡아드린 거죠. 그 매직 계산기 잡아드리고 어떻게 대처하십시오 기준 잡아드리고 현대바이오 29일 날 전략 또 이렇게 잡아드리고 그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이 뭡니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부분은 지금 봐요. 9시 3분 기준에 현대바이오 22일입니다. 뭐 15% 움직였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1.5% 이상 조정시 3% 조정시 전량 차익 실현 기준. 고점 대비해서 이 고점을 재차 넘길 때 어떻게 돼요? 시가총액이 1조를 넘기기 때문에 공략 불가합니다라고 분명히 써드려. 근데 나 이거 잡았어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전략에 대한 AS를 잡고 대처를 해야 되겠죠. 1조 이상짜리 10% 이하에서는 공략이 가능하다. 또 마찬가지로. 근데 여기서 명확한 거는 5MA, 20MA 거래량 최소. 최소. 거래량 수반되고 양봉이냐. 근데 거기에 또 의미 있는 거래량까지 부여를 해드리죠. 그래서 윗골이 달리고 음봉으로 내려오고 돌릴 때 기준 거래량이 터져야 됩니다. 돌릴 때.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는데 교육 안 받으신 분들은 저게 매매 사인이다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8시 50분 기준에 이제 공포감 갖기보다는 냉정하게 판단하자. 기다리던 조정 안 온다. 가장 바보 같은 그 기준이 뭐냐면 시장 빠르더라고 박수 치는 사람들이 가장 바보예요. 내가 현금화를 했든 뭐를 했든 시장 빠져라. 여러분들이 시장에 남아 계신 이유가 뭐예요? 윤정두처럼 뭐 기계적으로 아까 7,861% 아무래도 파생거래 ELW가 같이 들어가 있는 거래겠죠. 파생거래니까 78%, 76%의 76배 10주 동안에 76배 300만 원짜리 계좌가 30억이 됐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수익률 기간 동안으로만 잡으면 3천만 원짜리 계좌가 30억 정도 된 건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윤정두처럼 파생매매도 완벽하게 할 수 있고 그 파생매매 기준을 지금 케이블 TV에 나오는 파생 전문가는 농담하는 게 아니라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요. 거의 뭐 한두 명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파생부서에 있는 금융공학도들이 방송에 나올 이유도 없고 왜냐면 그들의 그 계약직 이후에 인센티브가 어마어마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선물 옵션 만기일 때나 뭐 동시 만기일 아니어도 옵션 만기일 이럴 때 뭐 외국인 기관 포지션 잡죠. 그거 일반인들은 포지션 잡지 못해요. 못 잡고 파생부서에서 이제 전략을 잡아주죠. 대략적으로 포지션이 이렇게 돼 있다. 근데 그 포지션이라는 건 뭐냐면 투기 매매에 대한 포지션이 아니라 해치에 대한 포지션이 대부분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외국인 그 우리나라 주식 비중이 35%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내일 뭐 윤정두는 괜찮다라고 하더라도 내일 시장이 빠질 것 같아. 근데 35% 비중을 그러면 지금 2,200조라고 잡으면 2,000조라고 하면 잡죠. 700조잖아요. 700조. 그럼 외국인이 700조를 갖고 있는데 700조를 지금 당장 때릴 수 있습니까? 못 때리죠. 못 때리다 보니까 파생해서 해치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파생의 매매는 해치 매매의 기준이 됩니다. 응? 그러면 그 파생의 기준에 해치 매매의 기준을 제외하고 나면은 포지션이라는 게 사실은 방향성 위드 아래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시장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파생 매매까지 겸해서 시장의 방향성 매매까지 완벽하게 해치 말고요. 여러분들 해치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사실은. 해치 말고 뭐 시장 빠지면 인버스에서 좀 수익을 내고 불가능해. 완전 해치라는 거는
코스피 200 지수의 종목 추정치를 인버스 상품을 전체 운영하는 인덱스 펀드 쪽에서 코스피 200 전체 비중대로 대부분을 편입해 놨는데 시장이 방금처럼 밀릴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주식 정리를 못하니까 일부의 자금을 선물 혹은 옵션 쪽에 해지를 하는 경우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빠지면 갖고 있는 주식의 손실 부분을 해지해서 충분히 반영을 시키니까. 근데 개인들은 그게 안 된다는 게 전체 종목을 고르게 갖고 있질 않죠. 그러다 보니 예를 들면 IT를 갖고 있어. IT를 갖고 있는데 예를 들면 어제 나스닥이 폭락을 하고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마감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도 나는 IT만 갖고 있는데 IT는 폭락을 해. 그리고 시장은 오히려 올라. 그러면 인버스 하락 배팅을 해놓은 ETF까지 있다고 치면 IT도 빠지고 ETF도 빠지고 해치가 안 되죠. 그건 해치가 아니란 말이에요. 말 그대로 그냥 투기 거래인 거 양방향을 놓고 그냥 아무렇게나 매매하는 그런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런 기준은 뭡니까? 한방향성이란 말이에요.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은 한방향성이에요. 어차피 지금 기다리시는 게 뭐예요? 나는 바닥에서 살 거잖아. 그 욕심만 버리자니까. 이런 현대바이오에서는 난 바닥에서 살 거야 혹은 거래 터지면 살 거야 이러면 되는데 주력주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응? 주력주는 현대중공업 2003년부터 2007년까지 15,900원짜리 55만 원까지 가면 33배거든요. 그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33배 수익을 내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사고 팔고 하다가 한 템포 놓치면 8만 원에 하이닉스 정리하신 분들이 9만 원에 쉽게 삽니까? 9만 원에 샀다가 10만 원에 정리하신 분들이 11만 원에 쉽게 사요? 우리가 82만 원에 정리한 LG화학을 지금 평균 단가 97만 원이니까 많이 밀려있죠. 어찌됐건 그 LG화학을 다시 편입의 기준을 잡는 게 쉽습니까? 안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주도주 한 번 놓치면 주도주는 두 번 다시 못 들어가고 계속 변방의 종목에서 휘둘리고 있는 거야. 지금도 업종별로 차트 쫙 놓고 보면은 결국은 IT가 2016년 이후에 지금까지도 시장을 견인했다는 것이 극명한데 그렇게 해서 오버슈팅 나오는 자리에서 한 번씩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중간에 놓쳐서 비중을 못 채우다 보니까 아무 데서나 그냥 정리. 주력주 비중이 아니라 일부 갖고 있던 거 정리.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내가 사는 종목은 괜찮고 파는 종목 안 좋고 그렇게 해석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결론은 주력주에서의 비중을 주력 업종을 뭘로 볼 건가도 가장 중요하죠. 시장을 계속 견인한 업종이 주력인 거지. 그래서 주력주에서 기준을 잡고 그 다음 범위가 이런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력주 부분도 빠르게 간단하게만 보고 그 자료 부분을 한 번 더 드릴 건데 주력주라는 개념이 주도주의 개념이 예를 들면 이런 개념이 되는 거죠. 이것도 한번 다시 업그레이드해서 해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런 거예요. 보시면 이거 표 다시 작업해 달라고 좀 해주세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한 묶음으로 해서 시장 상승률이 맨 뒷부분에 차트에 나올 건데 300% 정도 올랐단 말이에요. 그때 삼성전자, 현대차가 잠깐 반짝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왜 환율이 우호적이었거든요. 1140원. 그래 수출주의 대장격으로 올라가고 조선주 또 이때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중간 기준으로 따질 때 2004년부터 2006년까지 미국 금리 2004년 6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금리 올릴 때 금융주들의 시장 대비해서의 강세가 연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2008년 리먼 터지고 바닥 찍고 900포인트 이탈된 다음에 900에서부터 그 2300 뭐 거기까지 해서 150% 올라올 때 차화적 랠리의 기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2016년 여기는 좀 잘못 표시돼 있어요. 2016년부터 2021년에 1월 고점을 찍을 때까지의 IT의 주도력 그리고 뭐 네이버, 카카오, 엔소프트가 포함되어 있는 서비스 업종 거기에 뭐 의약품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기준점들의 흐름. 결론은 주도주라는 거는요.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84% 어마어마하죠. 1년 1개월 동안에 어마어마하죠. 그런 상승이 나올 때 이런 KT나 이런 포스코나 포스코 같은 경우는 초기에 못 간다 그랬죠. 철강 가격 다 때려 올려버리면 지금 이제 금리도 아직 안 올린 시점인데
철강 가격 다 때려 올리면은 나머지 건설, 자동차, 심지어 IT, 또 조선 이런 쪽이 가격 경쟁력이 돼요. 글로벌 시장에서 안 되죠. 그러니까 조선의 후판의 가격을 설정할 때에도 정부 관계자, 또 조선업체 관계자, 그 다음에 철강 관계자 이렇게 모여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강은 맨 마지막 자락, 경기의 맨 마지막 자락에 움직입니다. 물통량이 증가하니까 가장 먼저 해운주가 움직이고, 그 해운주가 움직인다고 조선주가 가는 게 아니라 30년 만에 이제 배가 다 노후화돼서 70년대 배 만들고, 그리고 나서 2000년대 초반 2003년부터 지금 이제 뭐 HMM이라든가 이런 쪽이 선박 발주를 하죠. 해운사가. 그 발주가 30년 만에 사상 최대치의 업황호조세. 그렇게 되면서 조선주가 움직인 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물동량의 증가의 그런 경기 동량보다도 물동량의 증가에 HMM이나 이제 이런 쪽도 움직임을 갖고 가고 있지만 해운 업체들이 그쪽보다도 진짜 뭐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그쪽 그 흐름보다 2016년부터 해서 이미 IT의 흐름이 어마어마한 거죠. 어찌됐건 현대중공업의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이제 다 합쳐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그 중간에 뭐 2004년 5월부터 2006년 5월 이게 이제 금리 인상기인데 여전히 KT는 못 가고요. 당연히 삼성전자도 못 가요. 왜? 환율이 2007년까지 해서 1140원짜리가 900원이 이탈됩니다. 아찔하죠. 근데 전혀 시장은 경기 회복세과 함께 오히려 추가 강세. 포스코 여전히 시장 수익률 조금 넘는 수준. 주도주 잡아야죠. 현대중공업. 이렇게 해서 올라온 현대중공업이 결국은 시장 307% 올라올 때 이렇게 올라오는데 잘 한번 보세요. 잠깐 놓을 테니까. 이 현대중공업이 한국조선해양이에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자꾸 주도주를 중간에 팔려는 거예요? 왜 주도주를 욕심쟁이들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팔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팔 윤정도가 정신 나간 게 아니라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팔 이럴 때 한번 팔고 마는 거예요. 시장의 조정까지 감안했을 때 팔아야 될 자리인가 고민해보고 머리 어깨 무릎 팔 농담이 아니라 이거 팔 자리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눈에 보이는 것만 믿으시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원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 랠리 기준 볼까요? 2008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어찌됐건 바닥 찍고 돌린 게 150%예요. KT 이때도 못 가요. 여러분들이 주도역주 놓치면 맨날 이런 거 붙들고 있는 거야. 한국전력 이런 거. 정책적으로 정책이 바뀌어야 되는데 블랙아웃까지 터질 정도로 기업들에게 전기요금 싸게 줘서 한국전력이 실적이 개판이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 정부 때. 그러다 보니까 주가 자체가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적으로 삼성전자 윤정도가 지금의 삼성전자인 거지 이때 당시 무슨 삼성전자 개뿔이나 이때 당시 무슨 삼성전자입니까? 개뿔이나 막말로 못 오르잖아요. 시장 대비. 경기가 엄청나게 살아나서 핸드셋이라든가 또 반도체 쪽에 수요가 급증을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었잖아요. 결국은 70주 차화정 그 차화정에서 화학 정유는 뭐라 그랬어요? 매번 설명드린 게 화학 정유는 상품 가격이 정상적인 수요에 의해서 지금의 흐름입니다. 정상적인 수요에 의해서 움직일 때 그럴 때 강세를 띌 때 그럴 때 정제 마진의 증가라든가 또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초 소재인 화학 쪽에 수요의 증가 또 매출의 급증이 되겠죠. 근데 결론은 이 당시 기준은 이제 비이성적인 그 흐름. 그러니까 자동차하고도 연동이 되는 건데 미국 달러 인덱스의 약세가 달러 인덱스는 6개 통하잖아요. 뭐예요? 유로, 그 다음에 파운드, 엔화, 그 다음에 캐나다 달러, 스위스 프랑, 그 다음에 덴마크 화폐 이 6개인데 6대1의 비중이 아니라 GDP 비중의 기준을 잡아요. 근데 우리한테는 미국이고 미국 형님 안녕하세요. 토마스 형님 안녕하세요. 이건 거지. 유럽이나 영국에서 볼 땐 미국은 뭐 동생 국가고 뭐 쟤네들 뚱땡이처럼 그냥 힘만 세가지고 말이야. 결론적으로 그들하고의 환율 정리 부분은 쉽지가 않아요. 마음대로 못해요. 근데 엔화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이 좀 마음대로 휘두르는 부분이 있죠. 결론적으로 미국의 달러 약세 부분이 엔화의 강세로 연동이 되고 또 달러 약세 부분이
결제 통화의 약세, 기축 통화의 약세 때문에 상품 가격의 비이성적인 상승, 수요의 증가가 아닌 결제 통화의 약세 때문에 그렇게 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유가 부분에 대해서 이상급등이 나왔죠. 그 이상급등이 나온 상태의 흐름에서 눈뜨고 일어났더니 재고자산이 가격, 가치평가가 증가해서 이건 영업의 수치잖아요. 결론적으로 지금의 의약품의 꿈을 먹고 사는 그런 흐름. 그리고 그 당시에 그거를 랠리의 근거로 삼는 게 아니라 돈이 랩 상품에 무지하게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왔는데 랩 상품의 자문사가 차화정 랠리, 자동차 실적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화학 종류 사세요 기준이란 말이에요. 시장이 150%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게 이게 주도주죠. 고점 대비 20% 수준의 조정이 나오나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요런데 이제 조정이 있다 할지라도 거의. 근데 왜 자꾸 얘를 팔라는 거야? 꼬리 달면 팔아 놓고 몇 달을 기다려서 저점에서 살 거예요? 대바닥에서? 얘 기준의 대바닥에서? 머리, 어깨, 무릎, 발바닥에서 살라고? 그리고 최고점 차익 실현하려고? 진짜 욕심쟁이들이야. 그 욕심만 버리자니까요. 뭘 자꾸 지금에 와서 주도주를, 시장이 지금 4% 빠졌어요. 야, 미국장 폭락이잖아. 폭락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진짜 확 그냥 막 그냥 진짜. 지금 미국장이 폭락이야. 1.4가 폭락이야. 좀 이따 한번 보여드릴게. 아니 불과 한 달 전에 미국장이 3% 5% 폭락한 거 그것도 기억을 못하면서 지금 1% 빠지는 걸 폭락이라고 해버리면은 그게 정신 나간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윤정두처럼 머슴이 아니니까, 윤정두는 머릿속에 달달달달 애우고 살잖아. 그러니까 그게 아닌 여러분들께서는 윤정두 말을 들으셔야지. 평상시에 무슨 나스닥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등락률을 외우고 사실 거냐고. 그럼 윤정두가 말만 하는 거면 믿지 말고 좀 더 보여드릴 테니까 보여드리는 걸 믿고 판단을 하시란 말이에요. 지금 롯데케미칼 10배씩 올라온 얘가 조정받은 적이 있냐고. 이렇다 할. 오르는 과정에서. 또 마찬가지 현대차 7배 오르죠. 정유 쪽이 대략 5배에서 7배 올라요. 그리고 기아차가 몇 배 올라요? 14배씩 올라버립니다. 아니 조정이 있냐고. 현대차나 기아차나 고점 대비 막 20%씩 조정이 있어요. 대세상승장에서 지수를 땡기는 애들은요, 땡길 이유가 있으니까 땡기는 거예요. 대세상승장에서요, 지수를 땡기는 애들은 땡길 이유가 있어서 땡기는 거예요. 이것도 이해가 잘못돼서 이 그림이 잘못됐는데 내일 이거 다 원고 수정하세요. 원고 가지고 가는 날 수정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놓은 거 녹화방송 보면은 다시 볼 수 있으니까 이거 엊그저께도 똑같은 내용 얘기해 준 거예요. 미리 고쳐놓으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걸 뭐 잘못했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상승률인데 제대로 제가 안 알려주다 보니까 요 상승률을 했어. 아니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한 60%인가 나올 거예요. 1960에서부터 3260이니까 대략 뭐 2000 잡고 3200이니까 1200 올랐다고 치면은 60% 되겠죠. 그 60% 올라올 때 하이닉스 얼마? 445%. 10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예? 앞으로 더 가야 되겠죠, 이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60% 시장 올라올 때 344%. 그러면 이 기준이 뭐냐면요. 이 기준이 잘 보세요. HTS 사이언스 한번 봅시다. 빠르게 한번 넘길 테니까 보세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주력주라는 거는 실로 어마어마한 겁니다. 요 기준을 잡아드릴게요. 0067 정도, 0064 정도 해야 되나? 0065, 0064, 63. 이게 뭐냐면은 저쪽 2015년 말 종가 대비해서의 흐름을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시장 조정 운운하는 사람들이 지난달 또 12월, 11월 이럴 때는 시장 조정 운운 안 했겠어요? 비관론자는 항상 비관론자예요. 긍정론자는 항상 긍정. 바뀌는 경우가 없어. 사람이 그래도 사람 바뀌면 죽는다고. 농담하는 게 아니라 거의 없어요. 윤정두가 비관론을 필 때가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가끔 한 번씩. 어떨 때? 이럴 때. 이런 거 다 보여드렸잖아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여기서 차익 실현하죠. 그리고 한 달 더 갔어요. 삼성전자는. 대신에 우리는 LG전자로 수익을 냈지.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윤정두가 비관론을 펼친 적이 있어요. 이게 비관론이에요.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이걸 조정이랍시고 이 당시에 얼마나 발발발 떨고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채널 돌리는 순간부터. 지금도 이게 어떻게 나 진짜. 최고점 잡이 지금 4% 밀려 있어요. 저 윗꼬리까지 따졌을 때 5% 밀려 있습니다. 지금 팔아서 저 바닥 5% 더 밀리면 사게? 최고점 차익 실현도 아니고 지금 팔아서 5% 더 밀리면 사게? 5%? 그래봐야 2,900인데 그걸 못 견뎌서? 아니 좋습니다.
주도주를 한번 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돼 있고 대형주 어떻게 됐어요? 엄마? 중형주는요? 결국은 마지막 또 이런 결과가 나와요. 아, 중형주가 지금 변동성이 큰데, 중형주가 변동성이 큰데 운 좋게 우리도 현금 비중 일부 남아있는 거 중형주 소형주만 하면 돼요. 바닥까지 밀려 내려갔던 그 중형주 소형주에서 순환성에서 일부 움직이는 걸 가지고 아, 매기가 돌려서 무슨 매기가 돌려줘. 금요일 날 1.5% 밀릴 때 시장 2,000포인트 밀렸다고. 아, 2,000개 종목 이상이 밀렸다고요. 오늘 1.4% 밀릴 때 장중에 막 밀려 내려갈 때 어떻게 했다고? 시장 1,800개 종목 이상이 밀렸다고요. 근데 무슨 뭘 소형주 중형주에서 뭘 빨아먹을 거 있다고 음식료 이거 갖고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저 위에 줄 거드린 게 뭐예요. 2015년 이후에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야지. 그래서 맨날 그런 꿈을 꾸다가 이런 데서 바닥바닥, 이런 데서 바닥바닥, 이런 데서 바닥바닥. 하이닉스 사세요. 삼성전자 사세요. 아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러고 나서 1년 지나고 나면 또 후회하고, 2달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1달 지나고 나면 후회하고. 아우, 서미운곡 대박 났어요. 이게 주도주야. 그래서 이 양봉 하나 이번에 잡아냈다고. 와, 대박 났어요. 이거야? 이 양봉 하나 잡아냈다고? 예? 욕심장이 아니야, 여러분? 저런 양봉 하나씩 나오는 거 막 이런 양봉 한번 잡고 싶어요? 시가총액이 안 돼요. 시가총액이 안 됩니다. 뭐 0.2% 뭐 이렇게 시가총액 되는 거 어떻게? 화학처럼 한 10%라도 되든가. 어? 화학업종. 그래도 IT만 못하는 거예요. 여기는. 왜? IT보다 약하다는 거야. 여기는. 왜? 아니 보세요. 요 밑에를 다 깨고 내려갔었잖아. 깨고 내려간 거 대비해서 들어올린 거예요. 깨고 내려간 거 대비해서. 어찌됐건 뭐 추세 강하면 되잖아. 아유 이뻐. 아니 농담하는 게 아니라 12월 이후에 1월 2월에 엄청난 강세. 좋아요. 그럼 최소 이런 종목의 기준. 그리고 얘를 버릴 거야. 아,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박스 장세야. 지금 시장이 박스 장세입니까? 이게 박스 장세예요? 올라올 만큼 올라와서 여기서 박스 횡보하기를 원해요? 지금 요렇게 횡보하는 거 요 정도 가지고도 폭락이니 어쩌니 엉엉엉 우시면서 시장이 빠지길 원한다는 거야? 진짜로? 에? 그럼 안 빠지는 걸 원하지 않죠. 그럼 기간 조정이죠. 가격 조정이 온 게 아니죠. 그럼 어떻게 돼? 결국은 아까 대형주, 주도주 이렇게 보신 것처럼 어떻게 돼요? 주도주 보신 것처럼 얘네들이 이 흐름의 종목군들이 여기서부터 요거 불과 요거를 못 견디시나? 10월, 11월, 12월에 견뎌놓고 이걸 못 견뎌요. 응? 이거 보세요. 꼬리 달리고 내려오고 여기서 잘라서 여기서 사야지. 그게 전문가 아니야. 아유 진짜. 여기서는 이게 월봉인데 요 월봉 중에 주봉이나 일봉에 이렇게 움직임이 없었겠어? 왜 여기서 자르고 뭐 여기서 사고 하지? 욕심쟁이들. 10월, 11월, 12월에 안 겪어 보셨어요? 아니 그러니까 10월, 11월, 12월에 1월에 10월이 아니라 11월, 12월, 1월에 폭등이 나왔으니까 좀 잘라내자는 거 아니야. 이때는 이거 폭등 아니겠어? 이건 폭등 아니에요? 이건 폭등 아니야? 그래서 이거 잘라내서 주력주 잘라내서 여기서 냅두고 중소형주로 가? 순환성이야? 정신이 있는 거 없는 거요. 이걸 여기서 버리고 딴 걸 사요? 이렇게 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하는 애를 버리고 이렇게 해서 시장 지수를 견인한 친구 얘를 배신 때리고 딴 데 가서 어떻게 한번 잘 살아보겠다고? 나쁜 사람들인 거지. 얘에서 수익을 냈으면 얘가 왜 올랐는지 이거를 못 끼는데요. 이거를 못 끼는데요. 그럼 얘가 이 정도의 수익의 기준이 잡히는 종목인데 얘가 이 정도 횡보했는데 다른 쪽이 간 것 같아요? 뻥쟁이들.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온 이 수익을 결국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갖고 온 이 수익을 지금 보면 다 갖고 싶죠. 근데 이걸 못 견딘다는 거야 지금. 얘가 폭락이 나올 것 같아. 그럼 시장은 붕괴야. 그럼 얘를 정리해서 폭락이 나와라 기대를 하면은 나머지 갖고 계신 종목 다 죽는 거예요. 무슨 개뿔이나 시장 주도력이 없는 애들이 지금 일부 거래대금도 빵빵 사상 최대치도 아니고 일부 실려서 움직이는 그 정도 기준점에서 아이고 이 끝내줍니다. 끝내주기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마인드 컨트롤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화학까지 보셨죠? 의약품 어떻게 됐어요? 얘는 그나마 이 2015년 저점을 살짝만 이탈하고 올라왔는데 얘도 정책적인 기준이 강하죠. 어찌됐건 뭐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고 근데 정확히 지수를 견인한 거는 언제? 6월 달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우리가 수익 냈어요 안 냈어요? 전략 냈죠.
아니,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익을 냈으니까 큰 소리 치지. 보여드려요?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34% 시가총액 이 당시 3위인 종목을 6월 15일 25% 비중 조정 시 단계별 차익 실현 이거 언제 샀길래? 언제 산지 보여드려? 6월 10일 날 한번 차익 실현했다 다시 편입했고 언제 산지 보여드려? 6월 4일까지 편입하죠. 6월 4일까지 꽉꽉 밟아서 언제부터? 5월 8일부터. 5월 8일 무슨 날인데? 무슨 날이긴 네이버를 좀 일찍 다 팔았지 뭐. 남들은 네이버 16만 원 뭐 깨지니까 손절이라 난리 났을 때 조금 올라오니까 야 네이버 들 빠졌으니까 팔아서 낙폭가대주 사라 그럴 때 그 네이버를 다 수익을 잡아먹고 16만 원, 17만 원, 18만 원 매수사인 그리고 나서 23만 원 아우 창피해 너무 빨리 팔았어. 근데 그렇게 팔고 바이오로직스 들어가서 수익. 얘 들어간 이유는 별도로 있고 4월 10일 이후에 처음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막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 흐름 속에서 의약품주 여기서 잡아먹고 11월 25일 날 셀트리온 제약 거기와 함께 셀트리온 장중 24% 수익 11월 25일 날 다 잡아먹고 그리고 셀트리온 얼마? 35만 5천 원의 전량 매도 끝. 안 쳐다봐. 왜? 거래대금 죽어버리잖아. 의약품 자체가. 비금속 광물 얘 시가총액 비중 0.2% 수준. 그렇다고 얘가 IT보다 강한 그러지도 않아요. 철강금속 이제 바닥에서 사상 최대치 고점이 아니잖아. 아우 이거 끝내주게 잡아먹고 가야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누가 못 간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순환성에 이게 좋고요. 아우 좀 그러지 맙시다. 아직까지 약하죠. 아직까지 왜 약할까?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완전히 안 되기 때문에 순환성의 일부의 변동성이 나올 뿐이지 그 순환성의 변동 주력주에서 잘라서 들어갈 정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력주 채워놓고 나머지 기준. 주력주 채워놓고 비중 보니까 수급이 좋아졌어. 단기적으로 추세가 강해. 요 정도. 확대해서 오버해석하지 말란 얘기예요. 저평가다? 어떤 거? PBR 기준에? 장난치나? PBR 기준에? 포스코 같은 경우에 2016년 이후에 포스코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이때 왜 움직였다 그랬어요? 낙폭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인데 어떤 게 있었죠? 이때 당시에 공매도 세력에 대한 정부의 이제 그 클리나 정책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철강, 조선이 갑니다. 다 간 게 아니에요. 철강이 다 간 게 아니라 포스코만 가고 현대중공업만 갔어요.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조정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원샷법이라고 해서 일본에서 성공한 정책. 어떤 거냐면 철강이나 조선이 실질 경기가 살아나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유동성 랠리잖아요. 돈이 풀려서 움직이는데 그냥 돈이 풀려서 누구나 다 순환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도 업황 호조세가 있는 뭐 IT라든가 이런데 한쪽에 집중된 거잖아.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른 테마주 정도. 근데 이제 이 철강 금속의 기준은 경기가 안 좋으니까 구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철강이나 조선 쪽이 강성 노조라면서요. 전 정확히 모르겠지만.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이제 강성이고 또 뭐 연봉이 뭐 낮지는 않죠. 높죠. 그런 상태에서 자칫 희망퇴직을 공고사직을 잘못했다가는 경영진이 그 기준에서 배임죄가 형성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 리스크 부분을 안고 가지 않기 위해서 일본에서 단행한 것처럼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세제 혜택을 주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당장 매출이 없으니 그러면 희망퇴직을 좀 받고 구조조정을 해도 된다. 뭐 이런 기준에서의 원샷법의 기준에 철강 조선의 기준이 연출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은 좀 더 가죠. 더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때문에 그래요? 인적 분할 기준에서. 그리고 이게 수급이 잘 안 보이는데 수급이 그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어떤 수급이 들어오냐면 여기 수급은 안 나오는군요. 개별 종목이 아니니까. 그 수급은 뭐냐면 공매도 상한 범위가 됐었어요. 근데 잘 말씀드리면 잘 생각해 보시면 이때 당시에 포스코가 형성돼 있는 PBR 자산가치 대비 주가 현대조선 현대중공업은요. 지금 한국조선해양은 이때 0.4배 0.3배 수준이었어요. 저평가라고? 0.6배도 저평가야. 0.6배일 때 저평가일 때 들어갔다가 반토막 나는 거예요. 한국전력 0.18배까지 내렸어요. 0.18배 원자력 못 쓰게 해가지고 이번에 청산하면 10,000원 받을 종목이 얼마? 1,800원에 거래되는 청산하면 10만원짜리 종목이 18,000원까지 밀려버리는 한국전력이 PBR 저평가 종목 같은 소리 하네. 그거는 횡보장일 때 순환 돌 때 한 번씩이지. 지금 대세장에 다시 봐요.
이런 대세장에 얘가 시장 끌었어? 욕심 버리라니까요. 못 간 이유는 못 간 이유가 있는 거 뭐 실적에 그냥 지금 얘 실적 개선폭이 저평가 상태 인식의 실적 개선폭이에요. 시장 전체적으로 철강 업종이 PBR 5배까지도 PER 5배까지도 놓일 수 있다 그랬잖아. 그걸 자동차 업체에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래서 시장 수익률을 보는 거예요. 지금의 기준은. 응? 시장 수익률. 결론적으로 기계라든가 많이 올랐어요. 시장 대비 많이 올랐냐고. 주도력을 갖고 있냐고. 주도력을. 원하는 거 주도주 아니에요?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주도력을 갖고 있냐는 거지. 실질적인. 이쪽은 어때요? 조선을 빼고 나면은 자동차가 주도력을 갖고 있는 거죠. 조선은 30년 만에 업황호조가 나오냐고. 지금 수주 끝내줘요. 아니 30년 만에 업황호조가 나오냐고. 자동차가 거래대금을 다 만들어 놓은 거죠. 철강 거래대금 어때? 이렇게 눈에 확 띄나? 안 띄죠. 예? 전기전자처럼 이렇게 눈에 확 띄나? 안 띄죠. 운수장비처럼 눈에 확 띄나? 안 띄죠. 유통은요. 가스는요. 죽는다니까. 죽는 거예요. 건설은 누적 매집이 돼 있어도 힘든 게 정부 정책에 따라서 쉽게 바뀌어요. 또 레임덕에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에 따라서 정부 정책이 휘둘리기 때문에 변동성 부분이 좀 버겁죠. 어찌됐건 추세 매매 기준이나 펀더멘탈적인 부분에 해석 잘해서 대처하시는 건 상관없습니다만 주력주를 정리해서 우리가 HMM을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예? 그죠? 그래서 시장의 지수를 견인하는 쪽이 어느 쪽이냐를 잘 보시라는 거예요. 방송 중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의 흐름을 우리도 뭐 KB금융을 갖고 있고 시장 수익률에도 못 미치죠. 거기에 삼성중공업은 4분기부터 갖고 있어. 7,100원 평균 단가 지금도 못 올라와. 조선주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결론은 결국은 바닥에서 운이 좋게 이번 순환성에 잘 들어가면 땡큐하고 행복한 거고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주도력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정확히 제대로 인식을 하고 대처를 해야 된다. 전기전자 업종 같은 경우 얘가 지금 단 한 번이라도 이 바닥을 깬 적이 있어요? 시장은요. 시장 다시 보실래요? 이 바닥을 깨고 내려갔죠. 그리고 이 고점을 2018년도에 2020년에 넘겨요, 못 넘겨요? 2018년 고점을 못 넘기죠. 전기전자 업종이 끌고 간 고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116% 올라오면서 삼성전자 130%, 하이닉스 193%. 그리고 이렇게 밀린 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보다 약세를 띈 거죠. 이거 왜 밀린 거예요? 정정 불안, 정치적인 정책적인 불확실성. 미국과 코드가 안 맞고 중국하고 팽당하고 또 삼성그룹 오너에 대한 불확실성. 그렇게 되면서 눌렸지만은 결론은 가장 먼저 시장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긴 게 여기입니다. 가장 먼저. 왜? 실적이 되니까 자꾸 뭐 쓸데없는 가치주 같은 소리 하고서 지금 대세상승장에 무슨 가치주야. 대세장에. 예? 성장주? 아유, 실질적인 실적주를 보는 거죠. 무슨 대세장이 무슨 성장주고. 그거는 이제 거품의 정책에 맞춰지면 심리적인 면에서 의약품 같은 거 심리적인 면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이 흐름의 기준을 얘가 조정도 아닌데 무슨 얘를 팔아서 밑에서 하겠다? 욕심쟁이들. 그것만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다시 들여다보시면 이 현대 바이오 같은 종목도 내가 주력주에서 SK 하이닉스 같은 데서 수익 기준을 잡아내고 있으면 이런 주봉의 흐름, 이런 일봉의 흐름을 이 지금 하나생명을 잘못 넣었는데 여기도 지금 뭐 잘못 넣었네? 응? 왜 뜬금없이 2월 17일 하나생명 내가 저기 방송 원고를 줘서 그걸 갖고 만들어놔서 그렇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 5분봉 보시고 대처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육받고 이렇게 키리우스처럼 이런 수익들 그리고 어제 같은 날에도 하나생명 단기 네이버 카카오 단기 매매 여유 금액 가지고 주력주 채워놓은 상태에서의 이런 흐름을 가져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LG노텍 우리는 어제 23,000원에 일단 절반 22,500원의 전략인데 막판에 22만 5천 원이 와서 전량 정리를 못했어요. 오늘 22만 원에 어젯밤 23만 원 물량 다시 사고 그러고 나서 이제 23만 원에 전량 또 매도하자 했는데 22만 9,500원에 못 팔아드렸어. 내일 만에 반등 나오는데 거래량 없으면 전량 매도. 지금 시장은요 미국장 무지하게 좋아요. 예? 마이너스 1.37인데 아까 2%까지 밀려 내려왔잖아. 낙폭 따주지잖아. 파워르장이 무슨 호재를 내나? 정신 나갔어? 지금 뭐 시장에 뭐 폭락이 나와가지고 지금 폭락이에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여기서 폭풍 낼린데
눌림목 조금 있었을 뿐이지. 다우도 사상 최대의 고점을 찍었고 어제. 근데 바우르장이 자본시장에 꼬신 주식시장이 흔들려 해가지고 거기다가 막 말 같지도 않은 야 이게 호재고요 저게 호재고요 이렇고요 저렇고요 뭐 이런 얘기 할까? 에? 아니잖아요. 결국은 어느 방향으로 얘기를 해도 경기가 사실상 둔화돼 있어요. 앞으로는 좋아질 거지만 그러니까 출구 전략 안 할 거예요. 금리 변동 없을 거예요. 에? 변동성에 대한 우려는 갖지 마세요. 이거는 주사를 놔주는 거고 단기 처방인 거고. 아이 무슨 소리야? 아유 경기가 되게 좋네. 진짜 좋네. 시중금리가 이렇게 강해. 아유 금리 인상 빨리 해야지. 그게 악재야? 그게 악재라고 떠드는 사람들 정신 나간 거지. 2015년도에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2015년도에 눈만 뜨고 일어나면 금리 인상의 우려감, 지표가 너무 좋아서요. 시장이 밀렸어요. 뻥치지 말라 그래. 지표 좋아서 시장 밀린 적, 지표 좋아서 시장 오른 거 대비해서 절반도 안 돼요. 시장이 밀리는 게. 지표가 좋은데 시장이 밀려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그렇게 해서 지표가 좋아서 시장이 이틀 올랐으면은 지표가 좋아서 밀린 건 하루 정도. 그럼 그런 날 꼭 그래. 금리 인상의 우려감 때문에요. 그런 정신병자들 얘기를 왜 듣고 계시냐는 얘기예요. 이 좋은 장애, 이 폭등 장애. 그러니까 채널을 돌리지 말란 얘기. 채널 돌리는 순간 다들 뭐라 그래요. 아이고 조종장입니다. 지금 조종장이야? 그렇지 기간 조종장이지. 가격 조정은 이미 끝났고. 가격이 이렇게 조정이 와요? LG전자 어제 오늘 밀렸다고 해서 가격 조정이 급하게 온 거야? 아니지. 전저점 안 깼잖아. 바로 전저점. 최고점 찍고 나서 밀린 전저점. 그러고 나서 강력하게 돌렸다가 두들겨 맞은 건데 그 LG전자의 조정이 예를 들면은 테슬라의 급락에 따른 뭐 전장 사업에 대한 그 조정일 것이냐 아니면은 모바일 사업 부분에 대한 매각 부분에 대해서 주춤거리는 것 때문에 조정이냐 그거는 뭐 상관없어요. 그거는 왜 초대량 거래량의 폭락이 나온 게 아니니까. 뭐 상한가 같은 종목의 5% 조정이 그게 조정입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의 일부인 거지 심각한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내가 어디서 샀건 저 사람은 옛날에 바닥에 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도 이 기준에서 매매하는 거는 LG전자 산 이유가 뭐예요? 바닥이라고 인식하고 LG전자 산 이유가 뭐예요? 수익 내려고 샀잖아. 그럼 LG전자 뭐 조금 올라오면 차익 실현하고 밑에 다시 사? 그건 현대바이오라고. 그런 종목을 단타를 치는 거. 응? 만도처럼 쭉 올라가다 오버슈팅 나와서 막 시간에서 상한가 들어가고 이런 흐름에 음봉이 떨어지면 그게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이 되는 거지. 그냥 무슨 뭐 아무 종목이나 아무렇게나 여기 좀 오른 것 같아. 많이 오른 것 같아. 그러면 우리 청계산 힐링님처럼 10억 계좌 4억 8천 됐다가 지금 21억까지 됐는데 1월 21일 날 기준에 그 수익이 나왔겠냐고요. 삼성전기 지금까지 갖고 오니까 하이닉스 지금까지 갖고 오니까 삼성전자 지금까지 갖고 오니까 11월 이후에 70% 75% 수익까지 다 잡아먹는 거지. 조금 오르면 아이고 삼성전자 56,000원에 샀는데 아이고 7만원 차익 실현해야지. 아이고 65,000원 차익 실현해야지. 아이고 하이닉스 8만원 이탈돼가지고 샀는데 아우 잘 샀네. 9만원 넘겼네. 아우 차익 실현해야지. 아우 10만원 넘겼네. 차익 실현해야지. 아우 11만원 넘겼네. 차익 실현해야지 해서 고점 최고점 잡고 최저점 잡아서 아이고 그럼 제주도를 통으로 샀겠다. 예? 결론적으로 이러한 흐름들을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들 계좌 수익으로 잡으시려면 다른 게 없어요. 윤정두와 함께 움직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장 걱정 없어요. 저점 대비해서 돌리고 있고 유럽장의 경우도 걱정 없어요. 닥스가 1%대 중후반까지 밀리다가 지금 1% 미만으로 낙폭 줄이고 있고 프랑스 까크는 빨간불이라네. 아이고 참나. 그냥 조금 흔들리면은 무슨 이게 무슨 악재냐고. 이거 호재야. 이거 호재. 농담해라. 오늘 방송 원고 좀 올려주세요. 호재예요. 그리고 제발 좀 자 일단 출석 체크 한번 더 합시다. 오래간만에 005930 갑시다. 삼성전자 005930 빨리 그렇게 눌러주시고 유튜브 계신 분들은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좋아요 9시 반 벌써 넘어서 우리 세력대망님께 넘겨드려야 돼요. 사실은 빨리 끝내야 돼요. 좋아요 이 좋아요 요 엄지척 005930 우리 캐치스탁 쪽 005930 한 페이지는 넘겨주지 왜 그래 갑자기 출석 체크를 갑자기 해서 그러나. 그리고 유튜브에 오셔서 빨리 여러분들이 구독과 알람 신청을 하셔야 돼요. 좋아요 왜 36개 빨리 100개 이상 여기 빨리 얼른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여기서 구독 알람 신청하셔야 될 게 현대바이오 21일 날 야간 교육할 때 올려드렸어요? 안 올려드렸어요? 현대바이오 21일 날 야간 교육할 때 이날 야간 교육할 때 이때 야간 교육할 때 현대바이오 올려드려서 900만 주 이거 보이시잖아 지금. 이런 거를 들으시고 행복해 하셔야지. 클릭수 384개죠. 이날 방송 들으신 분들만 3,000명이 넘어요. 요거는 이제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잘라서 올려드린 거고, 누적적으로 이제 클릭수가 나온다고. 그 종목군들이 그 누적 클릭수 나오는 그 화면들도 다 올려놓으세요. 어딘가에는. 아시겠어요, 정PD님? 그렇게 해서 조회수가 있고 거기에 좋아요 막 오늘처럼도 분명히 이렇게 올려주시면 막 방송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녹화 방송 보시는 분들 해가지고 200개 300개가 막 클릭이 된단 말이에요. 좋아요가. 그리고 보시는 분들 몇천 명씩 되시고 그렇게 해서 그 흐름들의 교육 부분을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 빨리 좋아요 43개가 뭐야. 아 진짜 너무한다. 그냥 끝낼까? 우리 세력대방님 방송도 해야 되고 하는데 끝낼까요? 빨리 신나게 쭉쭉쭉 그렇게 해서 내일 잡아드린 그 종목군들과 그리고 아니 당장 지금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들여다 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시장이 뭐 어떻게 될 거야 막 이런 부분부터. 그게 이제 이 흐름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에 대해서 왜 국채 금리가 올라가요? 아우 실적이 좋은 경기가 좋으니까 올라간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기사거리를 다 보세요. 다 마찬가지지. 지금 그래서 시장이 폭락해요. 아니 이걸 가지고 조정받았다 폭락이다 아이고 시원하게 빠지네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정신 이상한 거지. 낙관론자와 비관론자의 차이. 비관론자는 항상 비관론이에요. 봐요 엄청 빠졌잖아요. 너 뭘 빠졌는데? 이 빠졌어. 아우 진짜. 그러고 나서 주가도 올라오면 이제 발 동동동동 구르고 제가요 원래는요 대형주 위주로 하고요 꾸준히 갖고 왔었는데요 옆집 갔더니요 채널 돌렸더니요 채널 돌리지 말라 그랬잖아. 채널 돌렸더니 세상에나 내상에나 막.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1월 27일 불과 5.59% 빠진 날, 또 작년 11월 10일 9일 또 오늘 우리나라가 밀려요? 작년 11월에 밀립니까? 1월 29일 날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 빠진 27일 날 이후에 이게 29일이 아니라 28일입니다. 29일 날은 추가적으로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거는 상관없는 거죠. 일단은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의 약세에 대한 영향은 이날 28일 날 다 끝난 거죠. 5% 빠졌는데 1% 수준. 뭐가 그렇게 힘겨워서 그러는 거예요? 전기전자 업종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5% 빠졌는데 2%. 지금 테슬라의 급락 시간 개장 전에도 또 7% 이상 급락이 나와서 그게 좀 버거웠던 거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나스닥 낙폭 어찌됐건 2%에서 줄이고 파월 의장이 이제 어떤 코멘트를 해도 제가 판단할 때 무조건 다 호재고 만약에 미끄러져 차익 실현 욕구가 나와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추세 전환의 하락이에요? 그냥 폭등 랠리 70% 80% 나오다가 밀린 이런 종목과 여기는 폭등 랠리가 아니라 그냥 계속 죽어왔죠. 시장 11월 12월 1월 폭등 랠리 나올 때 얘네들은 박살이 났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체감온도가 안 좋은 거지. 아니 주도주에서 뭐 박살난 거 있어 솔직히? 기아차가 22% 밀렸지만 단기 더블 난 다음에 조정폭이잖아요. 그게 뭐가 버거워요? 단기 더블 이후에 저 정도고 나머지는요 파란 색깔은요 70% 80% 올라온 다음에 눌림폭인데 주도주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뭐 지금 뭐 신고 간 거고 삼성전자, LG와 현대차 이런 기준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아차 이런, 현대모비스 이런, LG전자 이런. 그냥 폭등 100%까지도 올라온 그런 상태에서 눌림폭이고 이거는 11월, 12월, 1월 올라오지도 못하고 박살이니까 그냥 여러분들의 체감 온도가 아우 잘 팔았어 현금화 잘했어 그거는 맨날 얘기했던 거고 여러분들께 이런 종목 싹 다 팔아서 주도주로 가라고. 근데 주도주까지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준 야간 교육 이제 거래량 교육 다 해드렸고 요 자료들 다 나눠드렸고요. 그리고 요거 조금 전에 링크도 올려드렸고 또 하나의 기준은 뭡니까? 이거 연기금이 38거래일째 팔아서 죽겠어요. 아우 오늘 1조 9천억 매도하고 1조 9천억 매수했어요. 그중에 순매매가 250억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 기준점이 연기금의 기준에 있어서 이 기준점이요. 너무 팔아서 죽겠어요가 아니라
시장에 해지 물량도 있고 또 연기금 차익 실현 물량 대비해서 재편입 물량도 있고 손바뀜이 더 많다라는 거고, 거기에 전략적 전술적 기준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다 보면은 오히려 13조 원을 대살 수도 있습니다. 30조 원 물량 더 나올 거예요. 아니 13조를 더 살 수 있고, 또 오히려 30조 원 나왔다? 아니 상관없어요. 왜? 30조 원 나와봐야 전체 시가총액 2200조 대비해서 1.5% 수준. 그게 시장을 깨고 내려간다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그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듣지 마시고 이런 실적, 하이닉스의 이런 실적 개선폭에 대한 전망치의 기준에서의 상대적인 저평가라는 인식, 비정상적인 PBR, 아니 유틸리티 업종에서 PBR 0.5배, 0.3배, 0.2배, 그게 무슨 그게 주가를 돌릴 내용이 되고, 그건 박스권 장세라고. 얘도 한번 가자, 박스권. 얘 PBR 저평가네, 자산가치 대비. 박스권 장세. 왜? 순환성으로 돌아야 되니까. 대세장에서는 어떻게 순환성이 돕니까? 주도주가 계속 가는 거지. 33배 오른 조선주처럼, 차화정 랠리 15배씩 오른 그런 종목군들처럼, 또 지금의 기준에 전기전자 업종처럼. 이 흐름 절대 여러분들 놓치지 마십시오. 이때만 해도 11월 10일입니다. 저런 때 놓쳤다면 이런 때는 놓치지 말아야죠. 윗골이 달렸다고 아이고 차익 실현하세요. 어디서 대사하게? 어디서 대사하게? 오늘 같은 날 대사할 수 있었어요? 비관론자가 오늘 같은 날 더 빠진다고 생각하지, 오늘 같은 날 꼬리 달고 내려올 때 양봉 돌립니다 더 살 수 있어서? 비관론자가? 그들은 기술적 분석도 못해요. 윤정도 해드렸죠, 기술적 분석. 아이고 전거래일 대비 거래량 10배 터지면 20배 터지면 거래량 터진 거라고. 그 정신 나간 걸 왜 듣고 계세요? 5MA 20MA 거래량이 터지고 양봉일 때 실패가 되더라도 5MA 20MA 거래량 터지고 양봉일 때 실패가 되더라도 사상 최대치 고점인 거 누가 몰라? 여러분들 공포심리가 많은 거 누가 몰라? 근데 공포심리를 가질 필요가 없는 대세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어제도 매수사인, 오늘도 매수사인을 또 드리는 거예요. 무모한 게 아니라, 오늘 거 한번 보실까요? 오늘 거의 기준에, 오늘 2021년의 기준에, 문자 리스트 보실까요? 19일 거 가지고 오늘 새로 해놓은 거 있나? 요건가? 진짜 말기 못 알아듣네. 진짜 미쳐버리겠다. 오늘 IT주들만 묶어서 보내드렸잖아. 오늘 IT주들만. 진짜 못해 먹겠네 진짜. 여러분들 말고 여러분들이 제대로 보실 수 있게끔 서비스를 잡아주려고 했는데, 누가 이거 전체 매매사인 이걸 다 잡아달라고 그랬어. 이거를 우리 포트폴리오 이거를 다, 그리고 이렇게 잡아달라고 그랬어. 분명히 방 안에 모니터링하는 핸드폰이 있으니 그 핸드폰에 온 문자 내역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라고 그랬지. 왜? 함께 가셔서 이 수익들을 같이 내시라고 이렇게 해드린 문자.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업종처럼 IT만 오늘 딱 묶어서 이렇게 보내드렸잖아요. 9시 19분에 삼성전기 19만 4천 원, 삼성전자 8만 1,700원, 하이닉스 13만 4천 원, LG전자 여기보다 조금 더 늘렸지만 LG전자 16만 원. 근데 여기서 뭐라고 해놨냐면, 오늘 편입하시려면은 16만 1,000원 시초가를 넘기면 보십시오. LG노텍 22만 원 전후에 신규 편입해서 어제 차익 실현한 물량 다시 사서 23만 원에 판다고. 제가 이렇게 해서 올려드린 거고, 19일 거 이외에 20일 거까지 해서 좀 올려달라고 단문 문자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19일 거 이상을 또 올려놓지를 않아. 왜 그래? 여쭤보고 싶어, 우리 직원분들께. 진짜. 응? 그렇게 해서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는 바꿔놨다고. 여기는. 그럼 저 밖에 거를 지워버리든가, 19일 이후 거를.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질 않아요. 결국은 윤정두가 해야지. 직원 많이 쓰면 뭐 할 거야. 결론적으로 이 기준이 뭐예요? 여러분들께 12만 원, 19만 원, 12만 9천 원. 왜 이럴 때 다 팔아야지. 14만 원 찍고 밀린 거잖아. 이럴 때 다 팔아야지. 그럼 여기서 다시 사든가. 14만 원에 팔았어? 13만 5천 원에 파셨어요? 그럼 거기서 팔았으면 어디서 다시 사야 되나? 한 5% 밀리면 그건 단타죠. 결론은 13만 8천 원, 13만 8,500원에도 편입합니다. 왜? 사상 최대치 고가를 뚫으러 가는데 실적이 상상을 초월해. 내년에 20조래. 시가총액 이제 막 100조예요.
현대바이오는 아까 위험고지 그렇게 해드리는데 그런 종목 막 사시면서 이런 거는 왜 못 사냐고. 같이 움직이셔야겠죠. 같이 안 움직이시면은 이런 종목에서 수익을 어떻게 잡아내시겠습니까? 하이닉스 오늘 기준에 기존의 방송 원고 이것도 제가 이제 믿고 다 맡겨놨는데 이제는 손 좀 대야 될 것 같아. 뭐 이건 이제 다 안 올려도 되거든 이제는. 문자도 한번 손 좀 대서 제가 정리를 해드려서 어디서 잡아내는 게 맥점인지 이거 뭐 이렇게 던져놓으면 뭐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어디서 왜 잡아야 되는지 동영상 링크도 유튜브에서 좀 보시고 문자 매매 사인 그렇게 못 알아듣나? 아우 참 진짜 현대차 기아차 안 잘라보셨어? 그죠? 여러분들께 조정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해서 1월 18일 날부터 해서 현대차 그룹주들 4종목 딱 잡아서 어디서부터 삽니다. 1차 편입. 그거를 문자를 못 잡아내서 방송 카톡방 캡처하시고 문자 캡처하시고 했더니 저 통문자 이거를 다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매일매일 나간 여러분들도 좀 능동적이시고 저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아까 IT 종목군들 올려주면은 여러분들도 보시기 좋은 거죠. 이거 전체 다 넣으면 뭐 할 거야 막 2월 1일 10시 40분이면 11시 20분 아무 의미 없는 거 빼. 네, 제가 할게요. 제가 다 빼서 여러분들 보여드릴게요. 뭐 의지가 없는 거지 다들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들 보실 때 보실 수 있는 효과 부분이 나오게 양 다 줄일게요. 다 2월 이전 거 다 없애세요. 2월 이전 거 다 없애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이렇게 수익 좀 내실 수 있는 요런 계좌들 보시면은 지금 8% 수익이죠. 요게 한 13만 원에 들어가시면 8% 나올 겁니다. 이런 수익들. 내일행복님 요 비중이 수익률이 많이 줄어들었다 할지라도 지금 시장에서 눌림폭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죠. 고고구가 선생님처럼 간단하게 짤막하게 계좌도 뭐 이렇게 뭐 다 올리면 뭐 할 거야? 3%짜리 5%짜리 올리면 뭐 할 거야? 다 정리를 해드릴게. 그렇게 해서 뭐 1%짜리 0%짜리 이거 올리면 뭐 할 거야? 다 정리를 해드릴게. 그렇게 하시고 자료 올려드리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도저히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 늦게 들어오신 분들의 기준에서도 어떻게 해요? 요 부분 내일장 공략조 올려드렸어요. 참조하시고 하이닉스의 14만 원 오늘 찍고 내일 뭐 14만 원 이상으로 신고가 한번 내주겠죠. 미국장은 뭐 그렇게 크게 우려하지 않고 유럽이 이미 프랑스 까크가 강보합으로 돌려놨어요. 그럼 뭐 우리나라 자체 흐름 나오면 되지. 그래서 내일 기준에서 함께 동참하십시오. 이번에 VIP 그리고 문자반 가입하신 분들 기준에서는 홈페이지에 있는 교육 강좌 9시간짜리 110만 원짜리 강좌 5가지와 14시간짜리 동영상 강좌 하나 더 그렇게 해서 45시간 60시간의 교육 강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요? 654만 원인가 뭐 하여간에 그 교육 강좌까지 싹 다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함께 교육도 받고 이 VOD도 받으시고 내일 하이닉스 같은 종목에서 또 주력주에서 수익 내시고 현대바이오 같은 종목 장중에 캐치해드리면 거기서도 좀 수익 내시고 그럼 될 것 같습니다. 자 고생들 하셨습니다. 마무리 짓고요. 그리고 한 번만 더 눌러주시고 내일 파이팅 하시고 아시겠죠? 정회원님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내일 장중에 얘기 드리겠지만은 삼성 SDI의 경우 걱정 없어요. 걱정 없는 게 아니라 그저 뭐 증자 부분 아무 내용 아니에요. 자회사에 대한 이제 그 시설 투자 자금 투자 해준 부분이라서 별 내용은 아닙니다. SDI. 내일 장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 그래 봐드리죠 했던 IQ 좋아요 좀 더 눌러주세요. 48개 어떻게 창피해서 이거 어떻게 빨리 눌러주시고 목소리도 안 나 지금 병원 가봐야 돼 목소리 때문에 파이팅 하시고 능동적으로 바뀌시고 그 다음에 IQ라는 종목을 질문 주셨는데 답변을 못 드렸는데 간단하게만 볼게요. 그러면 IQ 그렇게 해서 4,590억짜리 회사네요. 단기적으로 변동이 있었고 제약주인데 아무래도 실적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요? 컨센서스 자체도 없고 실적은 좀 그래서 결론은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 기술적으로 완전하게 심리적인 부분, 기술적인 부분. 거래대금이 없죠. 거래대금이 완전히 죽어 있잖아요. 거래대금이 형성될 때만 변동이 나온다. 캔들의 크기가.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게 뭐예요? 음봉의 윗꼬리는 뭐다? 음봉이다. 음봉의 윗꼬리는 음봉이다. 그리고 하락 장악형이 뜬 거죠. 하락 장악형이 뜨고 그리고 나서 하락 장악 확인형이 돼 있고. 정리입니다. 정리하시고 거래가 터지면 그때 들여다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음악 못 올려드려요. 너무 늦어서 우리 세력대망님 방송에 좀 누가 된 것 같습니다. 세력대망님 방송도 있으니까 유튜브 방송 보시는 분들은 가만히 계시면 세력대망님 방송으로 넘겨드릴 거고요. 캐치스타에 계신 분들은 이쪽 세력대망님 방송으로 얼른 이동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 그 다음에 저기 카카오 TV 쪽에 계신 분들은 그대로 계시면 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